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11페이지죠. 지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지번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한 문항씩, 많게는 두 문제,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번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측량을 실시를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한다라고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토지와 관련된 토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토지에서는 뭘 기억하신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요거 기억, 필지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거, 양입지에 대한 거 꼭 정리를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꼭 잊지 마시고 이 부분, 다시 한번 필지와 양입지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자,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등록이거든요. 등록 사항인데, 이 등록 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기타적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 자, 지적은 이러한 토지의 표시를, 즉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지적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토지 표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토지 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6개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타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토지의 등급을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토지의 등급을 이제 기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넣어놨고요. 자, 이렇게 토지 표시에는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는데, 요 토지 표시 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도록 되는데, 신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같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등록하는 요 3개를 꼭 정리를 해서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돼?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공부 처음 하실 때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를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이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를 공부하는 것이다? 지번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번.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고요. 한 문항 이상 꼭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지번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어떤 내용들을 쭉 지번 쪽에서는 보셔야 되냐면은, 지번이 도대체 뭐냐? 지번의 의, 그 다음에 같이 지번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지번의 표기, 요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의 부여 방법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여기서는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의 이동이거든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다 보면은 중간에 있었던 지번들이 말소되는 지번들이 존재하거든요. 말소라든지 폐쇄되는 지번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결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요. 자, 우리가 지번은 1900년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사용을 해왔었고 10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지번의 어떠한 역할은요. 주소를 표기하고 위치도 파악하고 우편 배달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지번 자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번이 이제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지번을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번에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의, 표기,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그 다음에 결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번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지번입니다. 자, 지번. 자, 지번은 이렇게 표현해 놨었죠.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필지라고 했죠. 필지라고 했고 필지에 붙이는 무엇? 1, 2, 3, 4, 5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필지에 붙이는 그 번호를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지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번은 어떻게 부여를 하도록 되냐면, 그러니까 11페이지 보시면 의에 뭐라고 써요? 마지막에 그 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순차적으로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지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지에 붙이는 번호. 그래서 지번은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지번은 큰 틀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은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즉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무엇한다? 부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번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자, 29회 때 지번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요 지적소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번은요 앞으로는 더 이상의 낼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더 이상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출문제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만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복습 한번 잠깐 해보면은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무엇이라 한다? 지번 부여 지역이고 여기서의 리동의 개념은 무슨 동이다? 행정동이 아닌 무슨 동이다? 법정동의 개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지번은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부여하는데 즉 우리가 필기를 할 때 우리는 횡서죠. 횡서.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이렇게 쓰면 NS, EW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면 이 북서기본법은 이쪽에서 무엇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남동쪽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쪽으로 끝나는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북서기본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서기본법. 요거의 반대가 이제 북동기본법이거든요. 북동기본법은 북동에서 시작을 해서 남서쪽으로 끝나는 것이 북동기본법인데 그럼 틀린 지문이고요. 간혹 가다가
간혹가다 문제가 이 북서에서 어느 쪽이다? 남동 쪽인데 남동 쪽으로 부여하는데 문제에서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한다. 밑에서 위로 부여하진 않잖아. 틀린 지문이죠. 그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어떻게 부여를 한다?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차례대로 부여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자, 집어는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고 했다? 집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표기 보세요. 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집어는 어떻게? 아라비아 숫자로.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더라 이겁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즉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 2, 3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필지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될 수도 있지만 그 필지 자체가 어디에도 등록이 될 수 있다? 임야대장.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도.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도에 등록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숫자 앞에 뭐를 쓴다? 산자를 쓴다 이겁니다. 숫자 앞에 뭐를 써요? 산자를 쓴다 이겁니다.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와? 임자를 쓴다. 그럼 X. 그리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는 그 지목은요. 임야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틀려져. 지목이 임야이면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숫자 앞에 산자를 쓴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토지 자체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지목과 상관없이 무조건 숫자 앞에 뭐를 써야 된다? 산자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앞에 게 이제 본번의 개념이고 뒤에 게 무엇이다? 부번의 개념이에요. 앞에 게 본번이고 뒤에 게 부번이다 이겁니다. 그럼 본번과 부번은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는 무엇으로 읽자? 의 이렇게 읽는. 다시라고 읽으면 큰일 나요. 1-1이 아니라 1의 1이더라 이겁니다. 자, 교재 11페이지 보시면 법령에 보면 시행령 제56조에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요게 시행령 제1항 56조 1항과 2항에 대한 설명이죠. 요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거고요.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쓰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노트 필기 하실 분들은 하시고 책에다 이렇게 줄 그실 분들은 그시면 돼요. 11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시면 표기 또다시 나오는데 1번하고 2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모두 밑줄이 그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밑에 기출문제 잠깐 정답부터 먼저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요게 1번 질문이죠.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쓰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집어는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부여한다. 그 다음에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그 사이에는 이렇게 쓴다. 자, 집어는 누가 부여를 해요?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리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리동을 기준으로 해서. 리동. 집원 부여적이 리동이니까.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벌써 한 문제가 딱 나온 거죠. 굉장히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쭉 공부하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나오면 일단 의심은 해야 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지번 부여 방법은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기시면 14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의 이동에 따른 뭐가 나온다? 지번 부여 방식이 나온다 이겁니다. 시행령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해서
법제 66조에 따른 지본부의 방식은 다음에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쭉 이제 6개 정도 나오는데 이제 15페이지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보다 15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령집은요. 요즘에 이제 문제 출제의 어떤 유형 자체가 법령하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법에 있는 내용들을 뭐 이렇게 글씨를 뭐 달리 쓰거나 새로운 어떠한 형태로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법령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법령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한 번씩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본부여인데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토지 이동.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토지 표시죠. 토지 이동이란 이 토지의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새로이 정하고 이것을 무엇을 하고 변경을 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거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죠. 이것은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무엇이 됐을 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두 가지의 개념이다.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라고 했어요. 다음 중 토지 이동에서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을 하면 이쪽을 딱 쓰면 되겠죠.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합병이라는 게 있죠.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합병.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었어요?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신규 등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할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렇게 있었죠. 축척 변경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본부의 방식은요,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규 등록과 여기서 등록 전환 하나를 묶고요. 분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요 합병. 이 4개에 대한 뭐만 기억하자? 4개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보자 이겁니다. 이 4개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정리를 해서 보자 이겁니다. 역시 해마다 한 번씩은 지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지목 변경을 왜 할 필요가 없을까?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지목 변경은 지번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10일의 전입니다. 근데 전이 만약에 대로 바뀌었어요. 지목이. 그럼 이렇게 두 줄로 긋고 말소하는 거고 이렇게 말소를 하고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써요? 대 이렇게 씁니다. 즉 지목이 바뀐 경우는요. 지번이 바뀌진 않는 거죠. 지목만 바뀌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 동그라미 4개에 대한 뭐만 보자? 4개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자, 신규 등록하고요. 이 등록 전환은 분명히 다르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개념 자체가 다르지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묶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한 이유는 뭐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분부의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신규 등록. 자, 공부를 하실 때는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개지만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제 머릿속에도 잘 남고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나서 책을 읽으면 책도 빨리 읽어지고 내용도 쏙쏙 들어오는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만 읽는다?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2차 과목은 우리가 암기 과목이거든요. 공법에서 이번에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락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책을 읽으면 눈에 들어와요. 분명히 암기도 오래 가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책만 읽으면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점수를. 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하기 전에 먼저 신규 등록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자 이거죠. 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뭐야?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새롭게 조성된 토지. 두 번째로는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신규 등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공유수면을 무엇한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 방조제를 건설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조성된 토지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등록이 누락된 토지의 경우에는 미등록 도서지역, 섬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등록이 누락된 토지. 자, 이러한 것들을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도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필지들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존에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 지번이 2번이고 지번이 3번이고 여기가 100번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는 등록 대상이 아닌 무엇이다? 등록 대상이 아닌 요 바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자고요. 자,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토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토지가.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필지가 이제 생성이 됐으니까 이것을 지적공부에 무엇을 하자? 등록을 하자. 그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사항에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좌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번이니까 지번을 부여를 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부여하자? 지번은요. 지번을 가지고 우리가 주소도 표기하고 위치도 파악하고 우편도 배달하고 어떤 물건의 객체를 구분하고 공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번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 옆에다 이렇게 할 때는 이 1번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접토지라고 보면 되겠죠. 인접토지의 본번은 몇 번? 1번. 거기에다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이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1에 1을 붙인다. 1에 1. 이게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인접토지의 본번에다가 여기 인접토지 본번은 1이잖아. 여기에다 뭐를 붙인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매립을 하잖아요. 여기를 매립하면 3에 얼마? 1 이렇게 붙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원칙이 바로 무엇이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만약에 여기를 매립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여기를 매립을 했어요. 그럼 100의 1보다는 지번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번은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본번과 부번이 많으면 좋을까요? 지번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100에 10, 100에 17, 100에 25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100에 1보다는 그냥 얼마로? 100일 이렇게 가자. 이렇게 100일. 그래서 이것은 예외규정이에요. 예외규정. 자, 이때 이 100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 지번부여적의 최종 지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 지번.
그럼 이렇게 최종 지번에 어떻게 있는 경우에 최종 지번에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경우 최종 지번에 이렇게 인접하고 있거나 매립을 했는데 여기를 매립을 했어요. 그럼 기존에 등록된 토지하고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든지 매립을 했는데 여러 필지가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벌을 붙이지 않고 100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이렇게 100일, 102, 뭐 여기 100일 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인데 최종 지번에 인접할 때 100일이죠. 그럼 요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자, 여기 최종 본번이라고 써 있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이면 그럼 무엇이다? 본번이 된다 이겁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무엇을 하자? 본번을 부여하자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지 않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원칙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15페이지 맨 위에 신규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1번의 원칙 지번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됐죠? 그런데 예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뭐야?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예외 규정이다 이겁니다. 자, 등록 전환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등록 전환.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부여 방식이 어때요? 똑같다 이겁니다.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그 지번부여 방식이 똑같은데 개념은 틀리죠. 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건데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등록 전환이란 임야 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등록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등록전환 우리는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임야대장에도 등록이 되고 토지대장에도 양다리 걸쳐서 등록이 안 돼요.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럼 이쪽에 있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무엇을 한다? 말소를 하고 이렇게 새롭게 역시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임야도, 얘가 지적도. 이렇게 보자고요. 이것을 임야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적도.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 여기 2, 3, 100. 여기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적도를 보니까 여백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써져 있는 의미는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1990년도 당시에 토지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던 토지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거든요. 자, 여기 임야도죠. 이렇게. 여기 10, 여기 11, 여기 12, 13 이렇게 넣어요. 저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여기 전부 다 앞에 뭐를 쓰는 거야?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산자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목이 임야하면 여기다 임야, 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 임야를 개간을 해가지고요. 뽕나무를 만약에 재배를 하잖아요. 뽕나무를 재배를 하게 되면 뽕나무의 지목은 전입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산 10일에 이미 1번 옆에 이렇게 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요 1번 옆에 있었던 토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전환이 되면 말소한다 그랬죠. 이거 두 개를 지워. 이거 지목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새롭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부여를 해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산 10일에 이미 요 100번 토지, 요 100번 필지 옆에 이렇게 붙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여를 해요? 100일로. 그리고 산 10일에 이미 이쪽에 등록이 딱 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100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그림하고 어때요? 똑같죠? 잘 보세요.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부의 방식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봅니다.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한 필지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분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지번이 1이에요. 그러면 일단 하나는 써먹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여기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북서기본법이기 때문에 지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자, 1이라고 하는 필지를 만약에 이렇게 두 필지로 딱 분할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1에 얼마? 1. 자, 우리는 여기서 요 필지를 우리가 1필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1필지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자? 나머지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필지는 여기 지번이 1인 거를 그대로 썼죠. 즉 1필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 이거죠. 분할 전 지번. 분할 전에 지번을 무엇하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 본번에 나머지는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여기 부번이라고 써 있죠. 그럼 다음 순번도 무엇이다? 부번이 된다 이겁니다.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이 나와요. 부번이 나오면 최종 부번이면 여기도 부번이 나와야 돼요. 최종 본번이면 여기도 본번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1필지는 어떻게 부여를 한다?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를 하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1에 1을 만약에 세 필지로 딱 분할을 하잖아요. 맨 위에가 1필지니까 1에 1을 씁니다. 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되겠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1이죠. 그럼 그 다음 순번은 2죠. 1에 2, 1에 얼마, 1에 3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1에 2가 만약에 두 필지로 분할이 되면 여기는 1필지니까 분할 전 지번을 써야 되는 거니까 1에 2를 쓰면 될 것이고
나머지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이 3이니까 다음 순번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부번을 쓴다. 이렇게 되고. 자, 1의 4를 만약에 또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더라? 주거, 사무실 등에 무엇이 존재해요?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에 무엇이 존재한다? 건축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요 필지 자체가 1필지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1에 얼마? 4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분할전 지번을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여기다 부여를 한다 이겁니다. 자, 분할은 자, 1필지는 어떻게 부여를 해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이더라.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칙에 있는 거 꼭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예외 있죠? 예외. 분할되는 필지에 무엇이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합병이 나옵니다.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합병. 그래서 우리가 1에 1이 있고요.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고 1에 4가 있으면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 필지로 합치면 1에 1로 갑니다. 즉 이것은 요 네 필지는 합병 전이고 얘는 합병한 후죠. 그럼 합병 후에 지번 어떻게 부여한다? 합병전 지번 중 가장 무엇을?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전 지번 중에 가장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선순위의 지번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뭐 2에 1이 있더라. 그럼 이렇게 합병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하죠. 이럴 때는 본번 중에 가장 무엇이다? 그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합병 어떻게 부여를 해요? 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이와 같이 이렇게 뭐가 있으면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중에 무엇이다?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예외 규정은 뭐냐면 2의 1에 뭐가 있더라? 요 2의 1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요 2의 1에 주거, 사무실 등의 뭐가 존재한다? 건축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건축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주세요라고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만약에 그러면 2의 1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합병 후의 지번을 2의 1로 해달라고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이렇게 원칙으로. 그래서 분할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소관청이 알아서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잘 원칙 예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그래요?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축적 변경하고 같이 연결을 딱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확정 측량인데 이러한 여기에 지분부의 방식을 준용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습니다. 축척을 무엇을 하는 경우,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하고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요 3개의 경우는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에서의 그 지번부여 방식을 무엇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봐야죠.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번부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있다. 필지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 이거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이거 좀 교차로가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 지번이 3번, 4번, 5번, 6에 1번, 7번, 8에 1번, 9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무엇이다? 경계예요. 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이 되는 거고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무엇이다? 밖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토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이냐? 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이고 얘가 사업 시행 후죠. 자, 이때 어떻게 여기를 부여할 것이냐면은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땐 좀 어려워요. 종전의 지번 중에서 무엇만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뭐만 가지고 종전의 지번 중 뭐만 본번을 가지고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본번 중에 무엇 할 게 있냐면 제외할 게 있습니다. 제외할 게 2가지예요. 어떤 것을 제외할 거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의 경계 부분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그러면 그림상에서는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 1, 요 경계니까 2, 요 4, 3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은 일단 제껴놓자 이겁니다. 이유는 뭐다?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안과 밖에 같은 것이 있으면 역시 제낍니다. 근데 요 바깥 부분에 5의 1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에도 5가 있고 여기도 5가 있잖아. 그럼 이것도 제낍니다. 얘도 제껴요. 자, 1, 2, 3, 4는 왜 제외한다?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5번은 왜 제껴요? 왜 제외를 한다? 밖에 같은 본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 나머지 뭐만을 가지고 본번만을 가져왔기 때문에 6의 1도 제껴야 되고 8의 1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번하고 몇 번만 쓰면 돼? 9번만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번을 부여되고 여기도 부여되고 여기도 부여되니까 본번이 무엇 할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본번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적은 경우. 항상 적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면 돼요. 하나는 블럭식을 사용하거나 블럭식을 사용을 하거나. 이 블럭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블럭 단위, 여러 필지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게 되면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가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 뭐를 붙여요?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가지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여라? 최종 본번이죠?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본번을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번 부여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몇 번이 있어요? 100번이 있으면 100번 있으면 여기 101, 102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된다 이겁니다. 요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와 달리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고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따른다라는 거. 사업계획도에 따른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이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도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교재 이제 16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자, 원칙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단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과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은 제외한다. 오른쪽 예외.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 수가 즉 본번이라는 거죠.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으면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준공전의 지번 부여 나오죠.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한다. 누가 신청을 해요? 사업 시행자가. 그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돼. 누가 신청하면 틀린다? 토지 소유자. 그럼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신고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의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4번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축적 변경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는데 요 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8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 보시면은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거 몇 개 찾으면 돼요? 3개. 첫 번째 지번 변경, 두 번 행정구역 개편, 세 번째 축적 변경. 그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이해하셨죠? 나머지 보시고요. 해설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번 변경이 나옵니다. 지번 변경이 나오고 이제 결번이 나오는데 자, 지번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번이 이렇게 부여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순차적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지번을 무엇한다?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것만 하나 체크합니다.
자,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번은 누가 해요? 소관청이.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의 승인일까요?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시도지사.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는다?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적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18페이지 의의와 절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 그 법률 한번 잠깐 볼게요. 자, 1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시행 규칙을 한번 보면은요. 자, 지번 변경 승인 신청이라고 써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번 변경 누가 해요? 소관청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시도지사에게. 그럼 당연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을 승인해 달라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신청 받았죠? 승인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 심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통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의의 절차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 쪽에 이제 18페이지 그 안에 법률에 있는 내용이나 그 밑에 의의와 절차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19페이지에 대상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번을 한번 보면은 자,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을 결번이라고 하는데 시행 규칙에서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뭐가 발생했다? 결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결번대장에 적어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합니다. 근데 결번대장이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지번대장이다라고 시험에 나왔죠. 의의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번이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 이런 것을 결번이라고 하고요. 결번대장 밑에 설명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구히 보존한다라고 써 있고요. 자, 지적에서 다 12문항을 다 막기 위해서는 2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도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적 확정 측량, 축적 변경,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을 예외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써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확정 측량, 축적 변경이 지번 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역으로 확정과 축적 변경과 지번 변경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번이 발생하면 그 아래의 결번 대장에다가 결번을 쓰고 그 사유를 쓰고 영구히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사유, 발생 사유. 자, 여기서 볼게요. 다 외우지 마시고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여기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를 하다 보면 결번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신규등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 왜 신규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냐면 새롭게 조성된 거니까. 됐죠? 등록 전은 결번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을 해요? 얘 지워버리잖아. 그 결번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분할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생기는 거니까. 합병 결번이 발생합니다. 지목 변경 결번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지번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럼 축적 변경, 이 도시개발 사업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번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의 지번 중 본번 갖고 부여하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결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준용하는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얘네들도 전부 다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앞으로 나올 건 결번밖에 없어요. 지번에서. 신규등록, 분할, 지목 변경 이 셋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지번입니다. 해마다 한 문항씩 꼭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A4 용지에다 딱 적으면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에 대한 내용은요. 뭐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면 알겠지만 거의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페이지인데 요 한 페이지의 모든 내용들을 축약해서 압축해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칠판에 쓴 것만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